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 시청역 광장에 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이곳에 도착하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앞장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청렴 결백한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이곳에 입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시면 우렁찬 함성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맞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그렇습니다. 2000km의 대장정, 도시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서민의 눈물과 한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절과 회관을 이루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김문수가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할 이 나라 대통령입니다.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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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이 선택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국민의힘 기후위원 김문수 후보가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함께 해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어린이와 함께 그려가는 세상, 우리 후보 정책에 대한 그림 사종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세 장이란 어린이가 아빠, 엄마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림을 우리 후보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어린이의 그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세 이루아 어린이가 그림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루아 어린이의 꿈은 김문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 기회의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대통령! 대통령! 네, 다음은 8세 이주은 어린이가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 대통령이 되셔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정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자라는 나라,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을 전달할 어린이는 9세 최서우 어린이입니다. 최서우 어린이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달라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꿈이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4명의 어린이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모두 우리 후보와 함께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의 바람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님 꼭 대통령 되셔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평화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약속드립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대물국제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연설보다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 연설을 들으면 저도 정말 이 나라 장래를 더 생생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어렵게 왔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후보를 내놓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개의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위선과 사욕으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권력만 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신념에 따라 가식 없이 살아왔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전에 김문수 후보를 세상 태어나서 7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매듭 짓고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 욕심 부리지 말고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를 줄일 생각이 아니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임기 5년 마치고 또 출마해서 2번 더 하면 13년이 됩니다. 13년 동안 재임하겠다는 꿈이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7공화국 출범은 영영 미뤄지고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암흑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드린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헌을 매듭짓고 임기를 3년 안에 끝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같은 임기 불일치에 따른 손실과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국회의 견제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된다면 국회 300석 중에서 5세력까지 합쳐서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가 나쁜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권력을 견제받게 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잡아놨어요. 뭘 하느냐? 선거법에 자기가 유죄로 나온 그 조항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쪽이 이기면 그 이상한 법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실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유죄 파기환송을 뒤집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사법부는 망가진 엉망진창 사법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골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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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하게 된다면 그것을 괴물 독재국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느냐? 어느 책을 봐도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괴물 독재국가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괴물 독재 출현을 막으려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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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 10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할 것 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계속됐던 정치적 내전을 끊지 못하고 그 내전이 공수만 바꿔서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내전은 빨리 종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5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맞고 재촉을 합니다. 10가지 채울까요? 채우지 말까요? 압축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흥적인 실언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는다든가 그러면 국가적인 낭패 아닙니까?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신뢰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